5년 동안 그 개는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묶이지도 않았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개는 인연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통영의 폐역에서 5년간 주인을 기다린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창밖의 라디오에서는 바로 그 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엮어낸 주인공 유나 PD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통영에 취재차 머물던 중이었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기차역 근처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묶이지도 않은 녀석이 거기서 꼼짝도 안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카메라 하나 들고 폐역으로 갔습니다. 정말 풀밭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야산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목이 메었고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 개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바람이 세차게 불던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남 통영의 어느 마을, 낡고 잊힌 기차역 근처의 공터에 한 마리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털이 반쯤 누렇게 바랜 개 한 마리. 이마 위의 흉터 위로 커다란 귀는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리고 동그란 눈은 어느 한 지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름이 탄이라던데요? 애가 그렇게 불렀어요. 탄이 하고 매일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됐죠. 하지만 마을 주민들조차 이제는 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저기 앉아있네. 진짜 묘하지 않아요? 묶여있지도 않은데 매일 저 자리에만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처음 몇 해 동안만 오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은 개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탄이는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햇살이 내려쬐는 날에도 탄이는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메라 하나를 둘러맨 젊은 여성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유나, 30살. 지역의 작은 방송사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PD였습니다. 유나는 이 지역에 머물며 소외된 존재들을 조명하는 이야기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간식을 사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차역 근처요? 거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걔요? 5년은 됐을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묶여있다거나 주인이 근처에 사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주인은 예전에 사라졌대요. 애 데리고 같이 다니던 여자가 있었는데. 유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자리예요? 네, 진짜 신기하죠? 근처 어르신이 가끔 먹이 챙겨줘서 살아있는 거지. 유나는 카메라를 챙겨 그날 오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허물어지고 녹슨 철도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정말로 작은 흙자리에 엎드린 한 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타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짖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시 시선을 그 폐역 쪽으로 돌립니다. 너 여기 왜 있는 거니? 유나는 나직이 중얼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검은 눈동자만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다시 기차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 짧은 풀잎 사이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타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듯 담요 조각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타나 안녕. 오늘도 여기 있었네. 유나는 인사를 건넨 뒤 조심스럽게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쪽으로는 자플이 무성하고 또 한쪽으로는 녹슨 철도 잔해와 자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풀 사이에서 낡은 손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아이의 낙서처럼 보이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타나, 여긴 비밀기지야. 내가 지켜줄게. 유나는 거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타니는 눈을 깜빡이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5년 전쯤 이 근처에서 개랑 아이가 함께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 하얀 개에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 그 애랑 엄마랑 매일 산책했어요. 엄마요? 그래, 마른 체구에 지금 아가씨 또래였던 것 같은데 눈빛이 좀 불안해 보이긴 했지. 혹시 그 가족 지금은... 어느 날 사라졌어. 그 여자. 애 손잡고 뛰쳐나갔었지. 애 아빠가 아휴. 그놈은 아빠라 부를 수도 없어. 아내랑 애를 참. 아무튼 애 엄마는 그렇게 나가고 나중엔 혼자 돌아왔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는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 유나는 다시 한번 폐역 주변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풀잎은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폐역 뒤쪽의 야산은 적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타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오늘은 그 개가 아닌 그 개가 바라보던 곳을 보려 했습니다. 유나는 폐역 뒷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이 닿기 어려운 숲길, 자풀이 무성한 작은 언덕, 그 안쪽까지 타니가 낑낑대며 맴돌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니 늘 자리를 지키던 타니가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가면 갑자기 일어나 쫓아오다가 돌아간다고 했죠. 내가 한번 쌓인 거 모아다 버리려고 가서 손댔다가 그놈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으르렁대더라고. 그날 이후론 아무도 거긴 못 갔어요. 어차피 버려진 역이라 지금은 그냥 쓰레기장 됐지. 야산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숲풀이 무성했고 오래된 철도 조각과 버려진 잡동사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안쪽에서 유나는 이상한 자리를 발견합니다. 풀잎이 눌려있는 흙더미 그 위엔 낡은 담요가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타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가. 유나는 멈춰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타니 앞에 유나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난 그냥 보고 싶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타니는 유나의 손을 바라보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 담요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나는 낡은 배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어른 것이 아닌 어린아이용 가방이었습니다. 색이변에 알아보기도 힘든 캐릭터 그림, 오래된 얼룩, 가방 안에는 찢어진 수첩과 구겨진 크레파스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어린이 운동화 한 짝. 그때 타니는 유나의 발을 살짝 밀며 흙더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타니는 그 자리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이걸 지키고 있었구나. 손끝이 닿은 흙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담요에선 미약하게 썩은 내와 흙내가 스며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일이 있었어. 유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파삭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유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 들어있던 키즈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엔 금이 같고 배터리도 부식돼 있었지만 낡은 지퍼백에 쌓여 있어 구조는 남아 있었죠. 유나는 멍하니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마을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타니에게 늘 물을 떠다 주던 할머니였죠. 가방과 운동화, 타니의 반응까지 모두 설명하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폭우가 왔었지. 멧돼지 시체도 몇 구 떠내려왔었고 아마 그 애도 거기서 노인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놈이 아가씨 보고는 얌전한 게 신기하네. 그 애 엄마처럼 젊은 처자라 그런가? 짐승도 기억을 해. 특히 오래 곁에 있던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더라고. 유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운 휴대전화를 보건업체에 맡겼습니다. 운 좋으면 뭐 하나쯤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건기사는 그렇게 말했죠. 유나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타니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의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던 것이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아이가 돌아오리라 믿고 있다. 네,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그날의 사고에 대해 끈질기게 캐물었어요. 지역 신문을 뒤져봤는데 폭우 실종자 수색 이틀 만에 중단 이런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이름도 사진도 없었지만 그 안에 제가 찾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 다음엔 당시 수색에 참여했다던 퇴직 경찰 분께도 물어보고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수학이 좀 있었나요? 보니까 폭우가 심해서 수색도 어려웠고 시신도 못 찾아서 사실상 사망 추정 상태다라더라고요. 안타까웠죠. 아이 아빠도 얼마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떴고요. 사실 유품이 거기 있던 게 이상해서 나중에 이장님께도 여쭤봤는데 근처 산이랑 강 때문에 진흙이 사람 허리까지 차올랐던 데다가 시골이라 인력도 부족해서 그땐 사람 찾는데 급급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보건업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복원된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하루 종일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알고 있어선 안 되겠구나.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나. 고객님, 저장된 파일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짧은 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은 단 31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개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이마에 흉터가 있는 개, 탄이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어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타나, 여기는 비밀기지야. 우리만 아는 곳이야. 엄마가 말했어. 여기서 숨어 있다가 멀리 갈 거래. 근데 혹시라도 엄마랑 나 못 돌아오면 너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꼭 여기 있어야 돼. 아이의 얼굴이 카메라 앵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의 이마에 타니처럼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카메라를 끄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타나, 내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타니가 그토록 낑낑대며 지켜왔던 자리, 그리고 5년 동안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의 말.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타니는 5년 동안 그 말을 지키며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조심스럽게 타니에게 다가가 영상을 켜주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소년의 목소리. 기다려야 돼, 타나. 꼭 여기 있어야 돼. 그 순간 타니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하는 타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타니는 가볍게 꼬리를 흔들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유나는 복원된 목소리에 반응하는 타니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묵히지 않은 개가 5년을 기다린 이유. 영상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감동과 추측, 위로와 공감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보다 낫다. 이 개는 시간을 기억하는구나. 새 주인을 만날 순 없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유나는 그 반응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었지만 그중 단 하나, 시선을 빼앗는 메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 시설에 있는 아이 중 그 개를 계속 그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 지 5년째로 말이 매우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데 자꾸 하얀 개를 그립니다. 어제 올리신 영상 속 개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 아이 혹시 그 아이 아닐까요? 유나는 메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고 말이 거의 없어요. 나이는 중학생쯤 되었고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입소할 때 보호자가 없었고 기억도 많이 잃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한결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어요.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가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타니가 혼자 지켜왔던 그 세월을 이제는 자신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회색빛 보호시설 앞에서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구에서 유나를 맞은 건 짧은 머리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한결이는 지금 미술치료 수업 중이에요. 말은 거의 안 하지만 그림은 매번 똑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아이 한 명이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항상 저 개가 들어가 있어요. 탁자 위에는 종이와 크레파스가 펼쳐져 있었고 아이의 손 아래엔 개 한 마리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털, 이마에 흉터, 동그란 눈, 철도 옆에 앉은 개. 바로 탄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 난 유나라고 해.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이름이 탄이야? 그 순간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색연필이 바닥에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네가 탄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유나는 아이의 손등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탄이 아직 그 자리에 있어. 5년 동안 네 말 지키면서 말이야.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람과 아련한 기쁨,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보호시설 복도에 앉아 복지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특히 해자 들어가는 이름, 개 이름 같은 걸 중얼거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타니가 지켜온 기억을 이젠 함께 돌려주고 싶어요. 한결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새로운 그림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하얀 개가 있는 폐역, 서 있는 소년, 그리고 먼 발치에서 달려오는 여인의 실루엣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결을 만난 지 이틀 뒤, 유나는 조용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한 아이가 실종됐던 그 사건의 개요. 그리고 한 줄의 메모. 아이 어머니 정지연, 1986년생, 연락 두절. 유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아이의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타니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두었을까? 그때 유나 PD님은 어떤 결심을 하신 건가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그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란 한결이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내려갔어요.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나는 다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역 근처 작은 슈퍼, 오래된 골목,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르신들. 그리고 그날 늘 타니에게 물을 떠다 주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지연이 말이야. 애한테까지 손대는 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강원도 공장 연락처 하나 쥐어줬어요. 조카가 일했던 곳이라 당분간은 숙식 가능할 줄 알고. 근데 그날 이후론 연락이 없었어요. 비 내리던 날 잠깐 나타나서 그대로 사라졌단 말 듣고
공장에 전화해 봤는데 안 왔다더라고요. 그날 같이 죽은 건지. 이젠 애 아빠도 죽었고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말해도 되겠죠. 할머니는 유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새 마을 이리저리 다니던데 지연이가 남기고 간 이게 새 주인이라도 찾아줘요. 내가 가면 누가 뭐라도 챙겨줄까 모르겠어. 유나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공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직원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근처 골목 상점들, 분식집, 세탁소를 돌아다니며 여자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모자 눌러 쓰고 다니던 여자 있었죠. 말도 없고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나 뭐라나. 그러고 보니 고깃집 아줌마가 그 여자랑 친했었어요.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라면 뭐라도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깃집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름이 지연이라 했던가? 저쪽 동네 반지하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요. 이곳저곳 일자리 옮겨 다니면서 쥐 죽은 듯이 일만 하더라고. 유나는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낮은 담벼락과 오래된 상가가 어깨를 맞댄 작은 동네. 그 골목길 끝에서 한 여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지연이라는 것을. 저기요, 실례지만 정지연 씨 맞으시죠? 그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에 쥔 비닐봉지가 천천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유나는 조용히 타니의 사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정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개를 어떻게 아세요? 이 개가 지금 5년째 역에 있어요. 개가 거기 있다고요? 지연 씨 아이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연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비되셨을 때 여기에 연락 주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유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은 공원, 지연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햇볕 아래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은 얼굴이었고 손에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까지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린 폐역 근처 창고에 숨어 지냈었어요. 비가 오던 밤 아이를 재워두고 바깥을 살피러 나간 사이에 애 아빠랑 마주쳤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오래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땐 아이도 탄이도 없었어요. 무너진 벽만, 그리고 흙탕물 속에 파묻힌 장난감 하나가 있었죠. 그때 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으로 죽인 거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울며 장난감을 안았습니다. 그 애한테 나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유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타니가 그 아이를 지켜줬대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당신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연은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유나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역 앞에 있는 하얀 개,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자신, 멀리 다가오는 여인의 실루엣. 이건 아드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그림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떠났던 그 길, 이제는 돌아오는 길.
아이를 향한 그리고 탄이를 향한 되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영 폐역 근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5년 전 폭우 속에서 무너졌던 기억의 자리. 그곳에 오늘 세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먼저 도착한 건 유나였습니다. 탄이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람결에 귀가 움직일 때마다 타니의 눈동자는 어딘가를 자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다는 듯이. 잠시 후 작은 승합차가 폐역 근처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한결이 안고 잠들던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폐역 앞으로 다가오던 순간 타니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고개를 한 번, 두 번 돌린 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은 한 곳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타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타니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지연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던 냄새. 타니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타니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타나.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첫 마디는 어떤 말보다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이 복지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폐역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타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타니는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나! 한결도 그 자리에 멈춰서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하얀 개가 소년 앞에서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그 개를 꼭 안았습니다. 나 왔어. 나 여기 있어, 타나. 타니의 꼬리가 그제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셔야 돼요.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을 향해 5년 전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그 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해솔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결 아니 해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타니 곁에서 소녀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서만 그리던 그 사람, 멀리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달려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해솔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그 작은 품 안에서 5년의 시간을 쏟아냈습니다. 한 아이의 말 한마디에 한 자리에 머물던 개. 그 충성은 마침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나 숨어 있었어요. 타니가 나 덮어줬어. 그래서 살아있던 거야. 해솔은 타니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넘친 강에 휩쓸렸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타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해솔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폐역 앞에는 누구의 발길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마리 개의 기다림, 한 아이의 그리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죄책감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재회 이후 지연과 해솔 그리고 타니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사회복지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비 많이 온다니까 쓰고 나면 꼭 다시 넣으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엄마의 마지막 손길, 타니의 충성심, 그리고 해솔이 필사적으로 붙잡은 기억이 세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물했죠.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 파도가 부서지는 통영바다, 그리고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오던 개 한 마리. 그 자리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볕이 들면 풀이 높고 비가 오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남은 시간은 기다림이 아닌 함께 걷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솔은 타니를 데리고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다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연도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그저 서로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적당히 부는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해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나, 이젠 네가 먼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제 우리가 널 기다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타니는 눈을 천천히 감고 그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타니는 이제 두 사람과 한 집에서 지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지만 해솔이가 불안해할 땐 먼저 다가가 머리를 기대곤 하죠. 타니는 트라우마 치료견으로도 활약한대요. 그렇게 5년간 묶여있던 기다림은 서서히 조용히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타니의 자리엔 분명 존재했었습니다.